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향해 무차별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있어 전 세계가 초비상인 상황입니다. 홍해는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전체 상품 무역량의 12%를 차지하는 해상 교통로의 요충지로 우리나라 역시 그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요. 홍해에서 민간 상선 피해가 속출하자 미국과 유럽의 함대들은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순항 미사일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는 후티의 공격을 모두 요격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후티 반군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최근 해외 매체 리스폰에서는 지금까지 미국과 후티의 대결에서 오히려 무장 세력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지난 10월 7일부터 지금까지 미국 군함과 민간 상선을 겨냥한 여러 차례 공격을 포함해 100회 이상의 무장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였고, 이에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 대신 희망봉 항로를 이용하게 되어 항해 시간이 일주일 이상, 운송 비용 역시 최대 20% 더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무장 세력의 위협에 따라 선박의 보험금이 매우 높아졌는데 1억 달러 이상 선박에게 1% 보험료가 책정되어 홍해를 지나는 1,300억짜리 선박은 보험료로만 13억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과 유럽의 군사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후티 반군은 적은 비용의 금액으로 막대한 정치적, 전략적 이익을 얻었다고 했는데요. 후티 반군을 지지하지 않던 중동 국가들 역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맞서는 무슬림 단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데요. 지난 20일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후티 반군에 대한 계획을 단기에서 장기로 수정하였다고 밝혔는데, 그만큼 후티 반군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더해 후티 반군까지 가세해한 동시다발적인 위협을 혼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 하나가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백악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것이겠죠. 이에 미국과 유럽은 중동의 맹주 사우디를 향해 참전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사우디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 후티의 공격이 계속될 경우 영내 국가들은 그에 따르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미 매체 포린폴리시는 블링컨의 이러한 발언은 분쟁 억제를 위해 사우디가 나서도록 압박한 것이라고 평하였죠. 미국이 사우디의 참전을 원하고 있는 것은 중동에서 후티와 맞설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2015년부터 후티와 각종 전쟁을 벌였던 국가로 누구보다도 후티의 공격 방식과 속성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가 후티의 본거지인 사나를 비롯해 예멘 남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홍해 연안 전반을 내해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 서방 국가들에게 있어 큰 전략적 이점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에 당근까지 제공하고 있는 서방 진영인데요. 지난 1월 독일은 그동안 사우디에 수출을 금지했던 아이리스-T 공대공 미사일 150기를 수출 승인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더 이상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사우디 수출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기도 했죠. 그동안 독일은 빈살만의 카스크지 암살 의혹에 대해 인권 탄압 정황이 있었다며 대부분의 무기를 수출 금지해왔었습니다. 미국 역시 최근 사우디 미군 기지 내에 패트리어트 대공방어 체계를 재배치한다며 사우디의 당근을 주려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정작 사우디가 후티 반군과의 전쟁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난해 4월부터 사우디는 후티의 예멘 북부 통치권을 인정하는 등의 조건으로 후티와 휴전하고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빈살만 왕세자는 10년 가까운 후티와의 전쟁으로 수십억 달러의 군사비용을 지출하고 안보 위협에 직면했다며 사우디로선 후티를 억제하는 것보다 영내 평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국에 대한 불신도 사우디가 후티에 침묵하는 이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예멘 내전 과정에서 사우디의 지원 요청을 거부해왔었습니다. 2019년 사우디 내 정유시설이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에 폭파되었을 당시 사우디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패트리어트가 작동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우디가 수없이 호소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족 문제를 미국이 무시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로 사우디는 미국이 자국 안보를 책임져주지 못함을 절감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미국과 독일이 이제 와서는 사우디의 참전을 위해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판매할 수 있다고 하니 사우디 입장에선 신뢰가 전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우디 입장에서도 후티 반군의 미사일 위협은 상당히 거슬릴 수밖에 없는데요.
빈살만은 석유 이외의 산업으로 사우디를 세계 경제 중심지로 변화시키려 하는데 여기의 핵심은 해상 운송 능력 보유입니다. 그러나 후티반군은 최근 중동의 주요 수로 세 곳을 모두 봉쇄해야 하는 아라크사 삼각지대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빈살만의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이에 홍해 방어의 핵심 국가인 사우디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사우디의 자체적인 방공체계 능력은 매우 떨어지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미국과 유럽의 방공체계를 도입하자니 위협은 이미 닥쳤는데 그들 방산업체들의 저조한 납기 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에 사우디가 믿을 것은 한국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돈은 있으나 기술력이 부족한 사우디에게 한국 방산업체들은 최적의 파트너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그리고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사우디는 최근 자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사미를 설립하면서 한국의 ADD를 롤모델로 무기연구 및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 한국 사우디 회담 자리에서 빈살만은 한국은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라며 대규모 방산 수출을 예고했고 특히 관계자에 따르면 천궁2와 LCM의 수출은 성사 직전 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우디 이웃국인 UAE가 천궁을 도입하면서 사우디의 천궁 도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 대중에게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LCM마저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은 다소 의외였는데요. LCM은 아직 한국에서 양산조차 되지 않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국군의 난 행진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LCM은 패트리어트 천궁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의 핵심입니다. 지난해 5월 ADD는 LCM 다기능 레이더의 표적 탐지 추적 능력에서부터 정밀 유도를 통한 실제 요격에 이르기까지 LCM 체계의 핵심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종합 유도 비행 시험의 전체 과정을 공개했고 요격 미사일이 계획된 목표 고도에서 표적 미사일을 정확히 명중하여 이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함에 따라 탄도탄 요격 성능의 기술적 성숙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드디어 본격적인 양산에 착수할 예정이죠. 특히나 사우디가 LCM에 관심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사실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LCM의 해상형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22일 해외 매체 아시안타임스는 KDD-X에 대한 분석 기사를 보도하면서 한국의 차세대 구축함에는 LCM의 해상형 모델이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V-LS2에 LCM 해상형 모델이 탑재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한 셀당 4발의 미사일이 탑재되는 KV-LS에는 총 96발의 LCM이 탑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KV-LS2가 탑재되어 있는 정조대왕 함에서부터 LCM 해상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난해 진수된 정조대왕함은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한국의 신형 구축함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와 함께 중동 최대 조선소 IMI 조선소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IMI 조선소는 사우디 알카이르에 위치한 사우디 UAE 대한민국의 합작 조선사입니다. 150만 평 규모의 부지에 드라이독 7개, 부두 5개, 계류장 2개 등 전세계 최대급 조선소로 사우디 국왕이 직접 부지에 방문하여 해당 지역을 킹살만 조선산업단지로 선포하면서 국가 프로젝트로 급부상하였죠. 현대중공업은 이곳 중동 조선소에서 홍해를 위협하는 무장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우디의 막대한 자금력과 한국의 기술력이 더해진 조선소의 군함들은 KV-LS2와 LCM을 탑재해 홍해의 해적, 무장 세력들을 저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가 운영 중인 구축함은 미국에서 도입한 MMSC 프리덤 내척과 프랑스에서 건조한 알메디나급 호위함 내척으로 모두 홍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군함에는 모두 VLS가 탑재되어 있지 않은데요. 유일한 함대공 무장으로는 RIM-116이 전부인데 이는 근접방어 무기체계 CIWS로서 사거리가 매우 짧고 요격가능 고도 역시 매우 낮습니다. 최근 후티반군의 미사일이 순항미사일뿐만 아니라 이란에서 도입한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한 상황에서 사우디 해군의 VLS와 함대공 요격미사일의 조합은 필수가 되었죠. 정치적 논리에 따라 사우디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왔던 다른 서방 진영과는 달리 한국은 사우디에서 수주한 건설, 방산, 원전 등 수많은 사업에서 완벽한 협력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에 탑재된 KV-LS와 LCM으로 홍해 민간 선박을 향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여 한국과 세계 경제를 지키는 한국산 무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한줄평, 수혜지가 막혔는데 치킨값은 왜 오르냐?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